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 오전 11시 21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김대중 칼럼, 윤석열을 주목한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50년 이상 한국의 정치를 관찰을 해온 기자, 편집국장, 논설위원, 주필을 지내신 분이니까 이분이 취재한 상대는 이승만 빼고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기라성 같은 한국의 이 정치인들 거물들인데 아주 이 윤석열 총장의 용기와 배짱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항상 글을 직설적으로 쓰는 분입니다. 남의 말을 인용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쏟아놓는 분인데 그런 점에서 특히 오늘에 맞춰서 쓴 것 같은데 이 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스케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 성격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관료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단지 윤 총장의 용기와 무모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원칙, 법치에 어긋난 것을 정치로 덮을 수 없다는 원리, 권력으로 불법을 호도하려는 권력 남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정의감의 문제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도자 자질을 본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은 정치권 주변에서 술수 요령을 배우고 몇 차례 선거를 거쳐 국회에 진출하고 경쟁자와 이전 투구를 벌린 끝에 지도자 반열에 오르곤 했다. 윤석열은 아니다. 문 정권은 지난 3년 반 치밀하게 좌파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아왔다. 정부 핵심 요직에 586 운동권을 수십 수백 명 앉히고 적폐청산을 내세워 사법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입법부의 절대 다수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반문 선두에 섰던 일부 교회와 시민단체를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대학을 거세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4.15 선거의 결과로 야당 무력화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그 결과 집권 세력은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운용하기 시작했다. 기업 규제, 대북 전단 금지, 국정원 대북 사찰 금지 등 헌법적 장치를 무차별적으로 처리했다. 그야말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내듯 각종 금지법을 토해냈다. 의기양양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 줌 안 되는 일부 언론, 좌파 진영을 이탈한 양심 농객 몇 명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암초가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 암초는 자기들이 농공행상조로 임명한 존재다. 그가 쉽게 타협을 하지 않을 기세로 나오자 집권 세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전위부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아니 감히 대통령에게 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윤 총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집권 측이 윤 총장을 배척하는 만큼 그를 주목해야 하는 쪽은 야권이다. 흔히 대선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가 중도에 곤두박질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기가 허풍이었던 경험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겪었다.
여론조사의 숫자가 결코 실제표로 연결되지 않는 전례도 있다. 상대방의 폭로전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윤 총장을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무명에서 치고 올라온 인물이다. 그는 정치에 연루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린 적도 없다. 그는 자기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인기는 그의 용기, 철학, 신념, 정의감에 감동받은 국민들의 자발적 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친박은 그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뜨린 원인 제공자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윤 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같은 잣대를 들이댄 원칙론자라는 것을 강구한 것이다. 윤석열을 주목한다 해도 그를 어떻게 끌어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대선에 나서도록 만들어 갈지가 향후 관심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엄혹한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의 책임감, 사명감을 자극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를 야당의 중진들이 이끄는 반문연대라는 중간지대를 통해 야권에 합류시키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야권의 단일화를 이끌어낼 의지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기성정치인과 정치에 대해 깊은 환멸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주자가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다. 윤석열의 등장은 유권자들이 기성정치인에게 갖는 거부감, 불신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권은 이런 국민의 기류를 수용해서 대선 주자를 그야말로 공채해야 한다. 안철수 씨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서울시장 쪽으로 이동했다. 그의 결정이 대선의 야권 단일화에 어떤 물꼬를 틔워주었다고 생각했는지 야권 분열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은 안 씨를 때리는데 혈안이다. 그럴수록 야권의 갈 길은 선명해 보인다. 그 길은 이 나라 사생 결단의 길이다. 김대중 전 주필은 윤석열 총장의 용기와 배짱이 정의감과 사명감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기의 비결이 정치적 무슨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우직한 행동에 감동한 국민들의 순수한 민심이라고 또한 분석을 하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어떤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당히 현실적인 그리고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문 사설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신문사의 입장도 있고 또 양쪽을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점에서 김대중 주필의 이 칼럼은 아주 솔직하면서도 윤 총장이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을 일단 국민 입장에서 바로 대안 하나를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인이 되었다는 거죠. 정치인이고 정치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니까 이제 오늘 이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한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처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뒤의 상황은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정치로 직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근거한 아주 중요한 논평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